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헤쳐 볼 자료는요. 이론 물리학자 잔난 레빈과의 대화 내용 중 일부입니다. 네, 블랙홀 그리고 시공간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죠. 맞아요.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랑은 어쩌면 훨씬 더 기묘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. 그렇죠. 이 자료를 통해서 블랙홀의 진짜 모습이랄까, 또 우주를 보는 어떤 새로운 관점, 이런 걸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. 네, 잔나 레빈은 특히 블랙홀이 그냥 죽은 별의 찌꺼기 이런 게 아니라고 강조하죠. 아, 그런 게 아니다. 네, 아인슈타인의 1번 상대성 이원 방정식 그 자체에 원래부터 숨어있던 아주 근본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. 와, 방정식 자체의 의미요? 그렇죠. 슈바르츠 실트가 수학적으로 처음 발견했고요. 물론 이제 나중에 오펜하이머 같은 분들이 밝혔듯이 거대한 별이 자체 중력으로 쾅 무너지면서 실제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이게 시작부터가 어떤 별 이야기라기보다는 시공간의 어떤 뒤틀림, 이런 거에 대한 얘기였군요. 정확합니다. 그 핵심이 바로 사건의 지평선이고요. 아, 사건의 지평선. 이게 근데 무슨 물리적인 막 같은 게 아니라면서요. 네, 맞아요. 물질적인 경계가 아니라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야말로 시공간 자체의 경계선인 거죠. 일단 넘어가면 끝이다. 돌아올 수 없다. 네, 그래서 레미는 블랙홀이 어떤 사물이라기보다는 장소에 더 가깝다고 표현해요. 장소요? 텅 빈 공간 같은 건가요? 그렇죠. 사건의 지평선 자체는 사실 그냥 텅 빈 공간이고요. 원래 거기에 있던 별은 그 안쪽으로 계속해서 붕괴해 들어가는 거죠. 아, 표고행이처럼 스르륵 사라지고 그 강력한 중력적인 미소만 남는다고요. 별은 사라지고 중력만 남는다. 와, 진짜 이상하고 기묘하네요. 그럼 그런 블랙홀 그 중력 덩어리 두 개가 만약에 충돌하면요? 그럼 어떻게 돼요? 아, 바로 그때죠. 시공간 자체가 막 출렁거리면서 파동이 쫙 퍼져나가는데 이게 바로 중력파입니다. 중력파. 빛이랑은 다른 건가요? 완전히 다르죠. 빛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시공간의 진동이에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. 네, 왜 중요한가요? 우리가 우주를 그냥 보는 것 말고 시공간의 진동을 느끼는 완전히 새로운 감각을 얻게 된 셈이거든요. 새로운 감각이요? 네, 빛으로는 볼 수 없던 예를 들어 블랙홀 두 개가 쾅 부딪히는 그런 사건들을 이제 이 중력파로 감지할 수 있게 된 거죠. 우주를 느낀다니. 와, 진짜 놀라운데요. 근데 레빈은 심지어 그 충돌 지점 근처에서는 이 중력파 때문에 시공간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로 압축됐다가 늘어났다가 해서 이론적으로는 진공인데도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? 네, 정확히 말하면 시공간의 그 진동 자체가 가청 주파수 범위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현상이죠. 그렇군요. 근데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은 이것보다 훨씬 더 기묘합니다. 더요? 네, 레빈의 설명을 들어보면 빨려 들어가는 관찰자한테는 공간이랑 시간의 역할이 완전히 뒤바뀐대요. 공간과 시간이 역할을 바꾼다. 그게 무슨 뜻이죠? 좀 어렵네요. 자, 밖에서 보면 블랙홀 중심에 있는 특이점은 공간 속에 있는 어떤 지점이잖아요. 네, 그렇죠. 어떤 점.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간 관찰자에게는 그게 더 이상 공간 속 지점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미래의 어느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. 물의 순간이요? 네. 마치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를 피할 수 없이 맞이해야 하는 것처럼요. 특이점으로 가는 게 공간에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흘러서 필연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미래라는 거죠.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 안에요. 와, 피할 수 없는 미래라니. 근데 바로 여기서 그 스티븐 호킹 박사님이 제기한 아주 큰 문제, 정보 역설이라는 게 등장하는 거죠. 맞습니다. 아주 중요한 문제죠. 블랙홀이 호킹 복사라는 걸 통해서 서서히 증발하는데 그때 나오는 입자들에는 블랙홀이 삼켰던 정보, 예를 들면 뭘로 만들어졌는지 같은 그런 정보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잖아요. 네. 그럼 그 정보는 다 어디로 간 거냐? 우주에서 영원히 사라진 거냐? 이런 문제인 거죠. 바로 그겁니다. 이게 왜 심각하냐면 정보가 그냥 뿅 하고 사라질 수 있다는 건 양자역학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 중 하나인 정보 보존 법칙에 완전히 어긋나기 때문이에요. 유니타리성이라고도 하죠. 아, 정보는 절대 사라지면 안 된다는 그 법칙이요? 그렇죠. 정보는 형태가 바뀔 수는 있어도 총량은 보존되어야 한다는 게 양자역학의 대전제거든요. 이 정보 역설은 결국 거시세계를 설명하는 1번 상대성 이론하고 미시세계를 설명하는 양자역학이 정면으로 꽝 부딪히는 지점인 거예요. 그럼 뭔가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다는 신호 같은 거네요. 네, 아주 강력한 신호죠.
이 둘을 통합할 소위 양자 중력 이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이 엄청난 모순을 풀 실마리로 레윈이 언급하는 게 그 ER 이퀄 EPR 가설, 이거 맞죠? 네, 맞습니다. ER 이퀄 EPR. 이게 이름부터가 어려운데 양자 얽힘 EPR이랑 웜홀, ER, 아인슈타인 로젠 다리라고도 하죠. 이걸 연결하는 아이디어라고 들었어요.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? 아주 거칠게 비유를 들자면요. 양자얽힘이라는 게 있잖아요. 멀리 떨어진 두 입자가 즉각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는 거. 네, 그 신기한 현상이요. 그게 어쩌면 그냥 신기한 현상이 아니라 실제로는 시공간을 아주 짧게 잇는 작은 지름길 또는 비밀 통로, 즉 웜홀 ER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일 수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예요. 얽힘이 곧 웜홀이다. 네, 뭐 그런 식의 연결인 거죠.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블랙홀에 떨어진 정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얽힘으로 연결된 아주 미세한 웜홀들을 통해서 블랙홀 밖으로 뭐랄까 탈출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. 아, 정보가 그 웜홀 통로로 빠져나온다. 네. 물론 아직은 가설 단계이고 증명된 건 아니지만 정보가 파괴되지 않고 보존될 수 있다는 굉장히 흥미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죠. 와, 진짜 오늘 이야기들 정말 놀랍고 머리가 좀 복잡해지기도 하네요.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? 블랙홀은 그냥 까만 구멍 같은 물체가 아니라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시공간 영역 그 자체다. 그렇죠. 그리고 얘네들이 충돌하면 중력파라는 시공간의 물결이 만들어지고 네. 우주를 듣는 새로운 방법이죠. 또 블랙홀이 증발하면서는 정보가 사라지냐 마냐는 이 정보 역설이라는 아주 심오한 질문을 던져서 현대 물리학의 최전선을 막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네요. 맞습니다. 이 모든 게 결국 중력, 양자역합, 그리고 이 시공간의 구조 사이에 우리가 아직 다 모르는 아주 깊고 근본적인 연결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어쩌면 블랙홀이 그 비밀을 푸는 열쇠일 수도 있겠군요. 그럴 가능성이 높죠. 자, 그럼 마지막으로요. 이 모든 논의를 바탕으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.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이 현실,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공간 자체가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실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. 아, 어떤 의미죠?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양자 얽힘 같은 더 깊은 차원의 연결망에서부터 마치 홀로그램처럼 이 3차원 공간과 시간이 떠오른 현상일 뿐이라면 어떨까요? 와, 시공간이 홀로그램이라. 네, 잔날 레빈의 이야기들이 우리를 이런 SF적인 상상까지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.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네요. 유용한 정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